방금 막 지나가면서 보여드렸지만 이제 멤버 함수의 구현에 대해서 다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 함수를 구현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름을 짓는 거나 반환형을 넣는 거나 인자를 받는 거나 바디를 구현해야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기존 함수 구현과 동일합니다. 사실 유사하다기보다는 동일하다고 보는 게 맞는데, 장점이 뭐냐, 방금 본 것처럼 멤버 변수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자로 전달할 데이터가 적어졌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는 이 밸런스라는 놈은 이 클래스 안에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여기에 인자로 밸런스를 넘겨주지 않아도 이 밸런스의 값을 여기서 조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이 밸런스의 값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 밸런스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코드에서 보여드린 밸런스는 클래스에서 멤버가, 그러니까 객체가 어떤 멤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였던 거고, 그러니까 어카운트라고 치면 A1 안에 밸런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객체를 하나 더 만들었다면 얘도 밸런스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네임도 있으니까 네임까지 써볼게요. 그래서 얘도 네임과 밸런스가 있고 얘도 네임과 밸런스가 있는 거고요. 얘도 밸런스와 네임을 모든 객체들이 각각 가지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렸나요? 뭐 보여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직접 확인할 수 있겠죠. 어카운트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 보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킴 어카운트에서 디포짓을 호출을 해서 돈을 입금을 하면, 그리고 리 어카운트에 디포짓에서 200원을 입금을 하면, 이제는 여기에서 여기에는 100원이 추가되고 여기에는 이름을 바꿔서 써야지 되겠죠. 얘는 지우고 저 코드대로라면 얘가 킴, 얘가 리, 여기에 200원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할 때는 지금 이 밸런스가 이 밸런스다라고 했는데, 이 밸런스는 사실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얘도 각각 가지고 있고 얘도 각각 가지고 있으니 얘가 디포짓을 부르면 얘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가 변하는 거고, 얘가 디포짓을 부르면 이 리 어카운트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수를 작성을 할 때에는 여기에는 그냥 밸런스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왜? 킴 어카운트든 리 어카운트든 각각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 그 밸런스를 우리가 조작을 하는 거라서 객체 이름을 뭐 적어주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 맥락이 당연히 그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코드처럼 뭐 디퍼짓에서 돈을 더한다 라는 거를 클래스 선언 안에서 우리가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 함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함수 바디가 여기에 있잖아요. 디퍼짓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함수 바디가 여기 있으니까 이 클래스 정의 이 꺽쇠 가로 안에 함수 바디가 들어있는 이런 형태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클래스 선언 외부에서도 저 함수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 강의에서는 아니지만 다른 C++ 코드를 볼 때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명세와 구현을 분리를 시켜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선언은 헤더 파일에 작성을 하고 클래스 구현은 cpp 파일에 작성하는 이런 형태를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직접 한번 이 강의에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클래스 선언 내에 구현하는 건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뭐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더 간단하게 그냥 밸런스라는 프라이빗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 그냥 직접적으로 set 밸런스, get 밸런스 해서 저 밸런스 인자로 넘어온 값을 밸런스에 대입을 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 값을 반환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도록
이 함수의 body를 클래스 선언 내부에 바로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클래스 선언 외부에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코드인데 보시면은 이 어카운트라는 클래스 선언할 때에 퍼블릭으로 있는 요 멤버 변수, 이제 딱 보면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 이게 멤버 변수구나, 멤버 함수구나. 잘못 말씀드렸네요. 멤버 함수구나, 멤버 변수구나. 자, 멤버 함수를 선언을 할 때 우리가 초반에 그 함수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함수에 프로토타입만 적어 놓습니다. 바로 바디가 없이 세미콜론으로 끝났죠. 자, 실제 함수의 구현은 어디 있냐? 클래스 밖에 있죠. setBalance라는 함수, getBalance라는 함수의 바디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작을 여기에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 setBalance가 외부에 있는 별도의 함수가 아니고 account라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다라는 거를 여기 account 땡땡땡땡을 통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자, 이 땡땡땡땡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계속 얘를 쓰고 있고 강의 맨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얘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애들을 명시하기 위해 사용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실은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애들을 명시할 때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클래스 안에 무언가를 설명을 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보면 지금 어카운트 땡땡땡땡 set balance다 라는 거는 이 set balance 함수가 어카운트 안에 있는 멤버 함수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스 선언 안에서는 이 클래스가 set balance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까지만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수가 실제로 하는 역할은 뭐냐는 거는 요 밖에 이렇게 적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흥미로운 거는 이런 거죠. 위드 드로우는 잠깐 괜히 길어지니까 빼놓고 디포짓 하나만 놔봅시다. 자, 우리가 클래스 외부에 선언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얘가 어카운트 안에 있는 디포짓 함수에 대한 구현이다 라고 써놓고요. 그래서 요 안에서 하는 동작은 뭐예요? 밸런스에다가 어마운트만큼 더하는 거죠. 자, 이거예요. 자, 지금 밸런스가 이 꺽쇠가로 안에 없죠. 그래도 지금 컴파일 에러가 나지 않죠. 왜? 지금 이 디포짓이라는 거는 여기에 써놓긴 했지만 사실은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예요. 그냥 코드를 분리시켜 놓은 것 뿐이지 이 디포짓 함수가 어카운트의 멤버 함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 요 밸런스, 각 객체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에 바로 접근을 해도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좀 길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자, 굳이 왜 길게 쓰냐? 그냥 이렇게 쓰면 다 편할 것 같은데 이번 학기 강의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쓸 거긴 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다른 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돼 있는 게 많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은 PPT 같이 보시고 저는 그냥 이 코드로 직접 작성을 할게요. 이제 플레이어 클래스는 잠깐 지워두고, 자,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내가 클래스를 정의해야겠다고 하면은 이 클래스를 우리가 헤더 파일에다가 만듭니다. 자, 헤더 파일 여기 필터가 있죠. 여기에 우클릭을 하고 오랜만에 해보시나요? add new item 하면 우리가 cpp 파일을 만들 건지 헤더 파일을 만들 건지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헤더 파일을 만들어 줄 거고 파일 이름은 보통 뭐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ccount라는 헤더 파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고요.
그러면은 account.h 파일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려 있어요. 여기 프래그마 원스 그냥 두시고 아래에다가 이렇게 클래스 어카운트를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 스트링 못 찾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일단 뭐 스트링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설명드릴게요. 일단 스트링 그냥 include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정의한 클래스, 그러니까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는 여기에 들어가 있죠. 자, 이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메인 함수에서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아까 어땠어요? 여기에 클래스 어카운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이 파일이 어디로 갔어요? account.h로 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저 account.h를 include를 해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include 뭔지 기억나세요? 사실은 우리가 컴파일을 하게 되면 얘를 잘라다가 여기다가 붙이는 게 include의 역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별도 파일에 적어 놨어도 include를 하게 되면 사실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나머지 하나 없는 게 뭐죠? account.h에 이 deposit이라는 함수의 body가 없죠. 얘를 보통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주냐면 저 account.h랑 관련되어 있는 account.cpp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어카운트라는 클래스가 어떻게 생겼다는 정보만 집어넣어 놓고 그 클래스가 포함하고 있는 멤버 함수들을 여기다가 구현을 해줘요. 이 구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봤던 클래스 밖에서 멤버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였죠? 불리언의 어카운트 안에 있는 deposit이라는 함수를 구현을 할 건데, 자, 여기도 지금 어카운트가 뭔지 모르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서도 어카운트를 include를 해주는 겁니다. deposit 뭔가 잘못 썼나요? body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까 봤던 것처럼 멤버 변수인 밸런스에 접근을 할 수 있고 인자로 받은 어마운트만큼 더해줘라.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많이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강의 자료에서는 앞으로는 그냥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많이 쓸 거예요. 이렇게 많이 쓸 건데 좀 간결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쓸 건데 여러분들이 방금 보여드린 이 헤더 파일하고 cpp 파일 분리를 해서 구현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설명드린 지금 이대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분리시켜서 include에서 사용을 하는 것도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건 지금 고급 붙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써 있거나 아까 기본적으로 붙어 있던 프래그마 원스가 중복 헤더 파일 include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거든요. 이 얘기는 여기서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멤버 함수의 구현, 결국에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일반 함수랑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바디를 구현할 수 있는데 밖에다가 구현할 수도 있다. 밖에다가 구현할 때는 너무 선이 많이 그어졌는데 지금 이 함수가 어카운트의 멤버 함수인 걸 알 수 있도록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줘야지 된다. 이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던 거고요. 이것도 설명드린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이 초반 부분의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구조체와 클래스에 대해서 차이가 뭐고 공통점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C랑 C++이랑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C에도 구조체가 있고 C++에도 구조체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C에서 배울 때 구조체 이런 식으로 스트럭트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하는 거 뭐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C 문법에서 안 되는 건 뭐냐면 구조체 안에 함수를 구현을 하는 게 안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C++은 구조체가 멤버 함수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원래 구조체는 이렇게 내부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 C++에서 이 안에 멤버 함수도 구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클래스랑 구조체랑 다른 게 뭐냐?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자, 클래스와 구조체의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클래스는 지금 여기 뭐가 없죠?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이렇게 태그가 없죠. 자, 이렇게 태그가 없으면 클래스는 디폴트가 프라이빗입니다. 스트럭트는 구조체는 디폴트가 퍼블릭이에요. 아래 코드에 써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펄슨 객체 P를 만들었습니다. P 안에 있는 name에 접근해서 값을 쓰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을 해요. 왜? 아무것도 안 써 있어도 얘는 디폴트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프라이빗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배우셨죠? 당연히 지금 이 밑에 써 있는 건 메인 함수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볼게요. 이제는 클래스가 아니라 스트럭트라고 구조체를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구조체는 퍼블릭이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P에 있는 name에 접근을 해서 값을 쓰는 게 가능합니다. 멤버 함수를 부르는 것도 공통적으로 접근이 여기서는 불가능하고 여기서는 가능하고 이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코드를 봤을 때 내가 퍼블릭 프라이빗 명시를 해줬으니까 사실은 얘는 이렇게 써도 완전히 동일해요. 동작이. 그런데 그러면은 그냥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스트럭트 써도 되고 클래스 써도 되냐?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많은 C++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좀 암묵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암묵적인 합의는 뭐냐면 구조체는 퍼블릭 접근이 필요한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C랑 비슷하게 구조체를 사용을 하면은 멤버 함수 안에 구조체를 그냥 안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사용을 할 때는 당연히 프라이빗 멤버 변수, 뭐 멤버 함수 이런 것들이 있고 멤버 함수를 통해서 변수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자, 지금 요 얘기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그냥 지금까지와 동일하거든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것도 사실 뭐 좀 고급 태그 붙일랑 말락한 그런 내용인데 왜냐면 이번 학기에 구조체 안 배울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 언급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딩을 할 때 내가 구조체를 쓰고 싶다고 하면은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멤버 함수를 가질 거면 그냥 클래스로 구현을 하시고 멤버 함수가 없을 때만 C처럼 그냥 구조체로 사용을 해라. 뭐 그 얘기입니다. 요약을 해서 조금 꼬아서 제가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구조체나 클래스나 C++에서는 똑같은데 단 하나 다른 거는 여기에 퍼블릭 프라이빗이 안 붙어 있으면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이 붙은 거나 마찬가지고 구조체는 퍼블릭이 붙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 그러면은 구조체는 언제 써야지 되냐? C처럼 그냥 내부적으로 데이터들만 가지고 있을 때만 사용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좋아요. 빠르게 뭐 제가 각각 영상에서 정리를 하니까 뭐 또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똑같은 교수님 똑같은 얘기 왜 계속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리를 여러 번 해야 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좀 오래 남는다고 생각을 해서 자주자주 설명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뭐 빠르게 할 거니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좋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강의 영상에서는 객체장 프로그래밍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 영상에서부터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은
내가 새로운 자료형을 정의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int a 하는 것처럼 우리가 person p, 우리 플레이어 p죠. 플레이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할 거니까 플레이어 타입의 p라는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 정의할 때는 이 객체가 가지고 있을 데이터와 함수들을 미리 정의를 해놓는 틀 같은 거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객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실제 명령문에 작성을 해서 객체를 만들게 되면 그 객체가 메모리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저 로컬 창을 통해서 그게 올라가 있다는 걸 확인을 직접 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선언하는 방법, 객체 생성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래서 클래스 만들고 싶으면 클래스 하고 내가 원하는 이름 적은 다음에 꺽쇠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그래서 요 안에 멤버 함수와 멤버 변수들을 적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좀 중요한 거,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은 요거 프라이빗과 퍼블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멤버 함수나 변수를 퍼블릭 태그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저 클래스 밖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프라이빗이면은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제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데이터를 퍼블릭 멤버 함수에서 값을 조작을 하는 그런 패턴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다음에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 그래서 중요한 거는 멤버 함수는 멤버 변수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요 얘기죠. 이렇게 그냥 밸런스만 쓰면은 알아서 컴파일러가 여기서 얘기하는 밸런스는 나를 호출한, 지금 디퍼짓을 호출한 이 킴 어카운트에 담겨 있는 멤버 변수인 밸런스구나 라는 거를 알아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헤더 파일의 명세라는 거는 이 클래스 이름이 뭐고 걔가 어떤 멤버 변수, 멤버 함수,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을 건지 그거를 헤더 파일에 써놓고 CPP 파일에는 실제로 그 멤버 함수의 바디를 구현을 하는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구조체와 클래스의 차이는 다 동일한데 구조체는 기본이 퍼블릭이고 클래스는 기본이 프라이빗이다. 그런데 헷갈리니까 그냥 구조체는 멤버 함수가 없을 때만 써라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순서로 설명드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어찌 보면은 뒤에 내용을 알면 앞에 내용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다시 한번 사실 강의 영상을 녹화 강의의 좋은 점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돌려서 볼 수 있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볼 수 있고 저번 주 것도 또 볼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장점을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이 아니고 이번 주에 생성자, 소멸자도 가능한 한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리프레시 한번 하시고 계속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